꼬마 귀신이 13년 전 궁중에서 있었던 퇴마 의식의 진실을 폭로하며 열의를 충격에 빠뜨린다. 꼬마 귀신의 정체가 밝혀진다. 꼬마 귀신이 13년 전 궁중에서 있었던 퇴마 의식의 진실을 폭로하며 열의를 충격에 빠뜨린다. 꼬마 귀신의 정체가 밝혀진다. 깊은 밤 궁궐의 오래된 석실 안. 열의는 숨을 죽인 채 앞에 서 있는 꼬마 귀신을 바라보았다. 하얀 얼굴, 조용한 눈빛, 그리고 어린아이 같으면서도 어딘가 섬뜩한 미소를 띤 그 존재. 열의의 손은 넙떡의 유품을 꽉 쥐고 있었다. 그녀의 가슴은 두려움과 호기심으로 요동쳤다. 방금 전, 이 꼬마 귀신이 던진 한마디가 그녀의 세계를 뒤흔들었다. 13년 전, 내 할머니가 궁에서 퇴마 의식을 치렀던 날 그 진실을 알고 싶지 않니? 열의의 눈이 커졌다. 너 그걸 어떻게 아는 거지? 꼬마 귀신은 작게 웃으며 고개를 기울였다. 내가 내 할머니보다 훨씬 오래 살았으니까. 그 말에 열의는 숨을 삼켰다. 이 아이가 단순한 귀신이 아니라는 직감이 그녀를 사로잡았다. 나는 꼬마 요괴야. 어디든 나타날 수 있고 영겁의 세월을 살아갈 수 있지. 강철이 그 이무기만큼이나 오래된 존재야. 열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내가 누구야? 정말로 꼬마 귀신의 눈빛이 순간 깊어졌다. 나는 아주 오래전, 아직 어린 몸으로 세상을 떠난 아이의 훈령이야. 순수한 영혼을 가졌지만 사람들의 물건을 훔쳐 내 것으로 만드는 게 취미지. 그는 장난스러운 미소를 지었지만 곧 표정이 어두워졌다. 13년 전, 내 할머니 널떡이 궁에서 팔척귀를 쫓으려 했던 그날 나는 그곳에 있었어. 열의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꼬마 귀신은 허공에 손을 뻗으며 기억을 불러내듯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시작했다. 13년 전 궁궐은 어둠에 잠겨 있었다. 널떡은 경기석을 손에 쥐고 용왕께 제물을 바치는 퇴마 의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주문 소리가 궁안을 울렸고 제단 위에는 신비한 빛이 감돌았다. 하지만 그 순간 어둠 속에서 팔척귀의 그림자가 깨어났다. 그 존재는 단순한 악령이 아니었다. 왕실의 피와 저주로 태어난 괴생명체, 세대를 이어 왕궁을 장악하려는 사악한 힘이었다. 내 할머니는 용감했어. 꼬마 귀신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녀는 경기석의 힘으로 팔척귀를 봉인하려 했지. 하지만 팔척귀는 분노했어. 그 괴물은 널떡을 용서하지 않았어. 꼬마 귀신은 말을 멈추고 열의를 바라보았다. 내 할머니가 제물을 바치며 용왕께 기도하던 그 순간 팔척귀가 그녀를 덮쳤어. 경기석이 빛을 잃고 제단이 무너졌지. 널떡은 끝내 살아남지 못했어. 열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럼 할머니는 나를 지키려다.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하지만 꼬마 귀신은 고개를 저었다. 그건 단순한 죽음이 아니야. 내 할머니는 경기석에 자신의 피를 바쳤어. 그 의식은 팔척귀를 가두는데 성공했지만 널떡의 영혼은 그 돌에 묶였지. 그리고 그 힘은 이제 너에게 전해졌어. 열의는 숨을 멈췄다. 나에게 전해졌다고. 꼬마 귀신은 미소를 지었다. 너도 느꼈을 거야. 석실에서 내 피가 경기석을 깨웠을 때 그 금빛 기운을. 열의의 손이 떨렸다. 그녀는 그 순간을 떠올렸다. 괴한들이 그녀를 덮쳤을 때 발밑에서 터져나온 빛, 부적을 찍고 벽에 문양을 깨운 힘. 그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널떡의 피, 그녀의 유산이었다. 그 순간 석실의 문이 벌컥 열렸다. 어둠 속에서 검은 옷의 그림자들이 다시 나타났다. 그들은 붉은 문양이 새겨진 칼을 들고 있었다. 널떡의 핏줄, 내가 그 계집아이로구나. 그들의 목소리는 차갑고 음산했다. 열의는 뒤로 물러섰지만 꼬마 귀신이 그녀 앞을 막아섰다. 이 아이는 너희가 건드릴 수 없어. 꼬마 귀신의 몸에서 희미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그 빛은 마치 궁궐 전체를 뒤흔드는 듯했다. 갑작스럽게 석실의 벽이 흔들리며 오래된 문양이 빛을 발했다. 열의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경기석을 쥐었다. 그녀의 피가 돌에 스며들자 강렬한 금빛이 폭발하듯 터져나왔다. 괴한들은 비명을 지르며 날아갔다. 하지만 그 순간 열의는 머릿속에서 널떡의 목소리를 들었다. 열의야, 조심해라. 팔척귀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너를 노리고 있어. 열의는 충격에 휘청였다. 팔척귀가 아직 살아있다고? 그녀의 눈앞에 꼬마 귀신이 다시 나타났다. 그의 표정은 이제 장난기가 없었다.
내 이름은 혁이야? 선왕에 숨겨진 아들이었지. 팔척귀가 궁을 습격했을 때 나는 죽었지만 이 궁을 떠나지 않았어. 널떡의 의식을 지켜봤고 그녀의 피가 너에게 이어진 걸 알고 있어. 열이, 너는 팔척귀를 끝장낼 마지막 희망이야. 같은 시각 감금된 윤갑은 어둠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었다. 강천리의 힘이 봉인된 채 그는 열이의 기척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의 가슴은 분노와 절망으로 타올랐다. 열이, 내가 반드시 너를 지킬 거야. 하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인간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다. 그 순간 그의 앞에 비비가 나타났다. 형님, 아직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열이가 위험해요. 그녀는 지금 경기석의 힘을 깨우고 있어. 강천리의 눈이 번쩍였다. 경기석? 그게 뭐지? 비비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널떡이 팔척귀를 봉인한 돌. 하지만 그 돌은 열이의 피로만 열릴 수 있어. 그리고 그 힘은 팔척귀를 부활시킬 수도 있어. 강천리는 이를 악물었다. 그럼 열이가 함정에 빠진 거야. 그는 봉인된 몸을 억지로 일으켰다. 그의 눈빛에는 이무기의 기운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다. 내가 그녀를 구해야 해. 석실 안. 열이는 경기석을 내는 티행. 돌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이 점점 더 강렬해졌다. 하지만 그 빛 속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나타났다. 팔척귀의 형상이 서서히 드러났다. 열이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너 아직 살아있었어? 꼬마 귀신 혁이 그녀의 곁에 서서 속삭였다. 열이, 이제 선택해야 해. 경기석의 힘으로 팔척귀를 영원히 봉인하거나 아니면 그를 풀어주거나. 석실 안 금빛 기운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열이는 경기석을 손에 쥔 채 숨을 고르며 팔척귀의 그림자를 마주했다. 그 괴생명체의 붉은 눈빛은 마치 그녀의 영혼을 꿰뚫으려는 듯했다. 꼬마 귀신 혁이 그녀 곁에서 낮게 속삭였다. 열이, 시간이 없어. 경기석의 힘을 선택해야 해. 봉인인가 아니면. 열이의 손이 떨렸다. 그녀의 머릿속에서 널떡의 목소리가 다시 울렸다. 팔척귀는 왕실의 저주야. 내가 끝내지 않으면 모두를 집어삼킬 거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팔척귀의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다. 나를 풀어줘, 계집아. 그러면 너와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를 살려주마. 그 음성은 달콤하면서도 섬뜩했다. 열이, 강천리의 외침이 석실을 뒤흔들었다. 그는 상처투성이의 몸으로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그의 눈빛은 절박함과 분노로 불타올랐다. 그놈 말 믿지 마. 널 속이려는 거야. 강천리는 앞으로 달려들었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부적의 봉인으로 약해져 있었다. 팔척귀가 손을 휘두르자 강천리는 벽으로 튕겨져 나갔다. 강철아, 열이는 비명을 지르며 그를 향해 달려갔다. 하지만 팔척귀의 그림자가 그녀를 가로막았다. 선택해라. 널떡의 핏줄. 봉인이냐, 부활이냐? 열이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경기석을 바라보았다. 돌은 그녀의 손에서 뜨겁게 맥박쳤다. 그 순간 혁이 그녀 앞에 다시 나타났다. 열이, 내 할머니는 너를 믿었어. 그녀의 피가 너를 이 순간으로 이끌었어. 혁의 작은 손이 열이의 어깨에 닿았다. 그 순간 열이의 머릿속으로 넙떡의 기억이 밀려들었다. 의식의 주문, 경기석의 빛, 그리고 널떡의 마지막 기도. 내 피로 이 저주를 끝내라. 열이야. 열이는 이를 악물었다. 좋아, 할머니. 저를 도와주세요. 그녀는 경기석을 높이 들었다. 금빛 기운이 폭발하며 석실을 뒤덮었다. 팔척귀가 분노의 포효를 내지르며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다. 하지만 강천리가 다시 일어섰다. 열이, 내가 시간을 벌어줄게. 그는 남은 힘을 끌어모아 팔척귀와 맞섰다. 석실 밖 김봉희는 괴한들을 이끌고 다가오고 있었다. 그의 눈에는 두려움과 탐욕이 뒤섞여 있었다. 그 계집아이가 경기석을 깨웠다. 절대 그녀를 살려둬선 안 돼. 하지만 그 순간 왕 이정이 병사들을 이끌고 나타났다. 김봉인, 내 음모는 여기서 끝이다. 격렬한 전투가 시작되었다. 석실 안. 열이는 주문을 외우기 시작했다. 널떡의 기억이 그녀를 이끌었다. 경기석의 빛이 점점 더 강렬해지며 팔척귀를 몰아붙였다. 강천리는 피를 흘리며 그녀를 지켰다. 열이, 난 널 믿어.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진심으로 가득했다. 갑자기 경기석이 폭발하듯 빛을 뿜었다. 팔척귀의 그림자가 비명을 지르며 녹아내렸다. 하지만 그 순간 열이의 몸이 휘청였다. 강철아, 내가? 그녀는 쓰러지며 경기석을 떨어뜨렸다. 강천리가 그녀를 품에 안았다.
열이 정신 차려? 석실의 빛이 사그라들며 침묵이 감돌았다. 팔척귀는 사라졌을까? 아니면 또 다른 저주가 깨어난 걸까? 강철리와 열이의 운명은? 그리고 김봉인의 음모는 끝난 걸까? 모든 것이 안개 속에 잠겼다.